자, 연말 되면서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들 여기저기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우리나라의 업종별 전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산업 기상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의 날씨가 화창할까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2016 산업 기상도 결과입니다. 평론가님, 올해는 경성수지가 역사상 최대 흑자도 기록했고요. 반도체, 자동차 참 좋았거든요. 내년도 전반적으로 한번 개념 좀 잡아주시고 큰 그림 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업 지형별로 해서 날씨로 표현했던 이 산업 전망도가 좀 나왔는데 대한상공회에서 발표를 했죠. 여기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맑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좋았고요. 내년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조선, 섬유, 패션 같은 경우에는 좋다. 그래서 대체로 맑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기계 석유화, 그다음에 철강 건설은 사실 이번 연도 너무 안 좋았죠. 역시나 내년에도 흐림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상공회의소에서 주목했던 것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내년이 그러다 보니 레드라는 걸 뽑았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디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E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K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레드라는 키워드로 뽑았는데 저 새 업종이 좋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각광을 더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가 수출이 16.3%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상 금액 한 1,650억 달러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9.1% 성장할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이 나왔고 총으로 보면 총액 한 1,8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HBM, 고부가가치적인 D램 산업의 활달로 인해서 이렇게 좀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는 것이 AI 기기 굉장히 고도화된 기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는 OLED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대형화로 인해서 83%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확장 현실로 인해서 38%나 더 증가될 것으로 OLED 산업이 이렇게 수출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수출은 2.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 SS 산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네. 개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일 것 같죠. 올해도 너무 좋았는데요, 평론가님. 지금 보니까 내년 D램 가격, 낸드 가격, HBM 가격 무조건 폭등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크로 실적 전망을 봐도 그렇고 다음 달에 나오게 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좋고 내년 한 번 더 기대해도 됩니까, 반도체?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모든 기관들은요, 일단 내년도에 있을 우리 K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았고요, 내년에도 좋을 거다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고부가가치 이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빅테크 기업이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내년에만 1,000억 달러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K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마이크론 실적도 사실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풍량계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발표했던 이 D램 낸드 출하량 약 한 20% 증가될 거다. 마이크론이 좀 발표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2026년도 1분기에 회계 분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136억 달러 이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61억 달러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더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마이크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년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쳐서 우리 돈
기준으로 보면 200조 원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기업만 놓고요. 네, 두 기업만 놓고. 근데 초반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에이 설마 이랬다가 지금 점점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계속적으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내년도 107조 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M증권은 SK하이닉스를 93조 원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거의 한 200조 원에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역시나 HBM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나라 기업이 잡고 있기 때문이고 네. 두 번째로는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GPU 넘어서 TPU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HBM 당연히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HBM에 대한 이제 수요가 폭발할 거고 D램 가격 상승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게 깜짝 놀랐던 게 뭐 D램 같은 경우가 11월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 8GB짜리가 이게 지금 8.1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연초 대비해서 6배 뛰었다고요. 그 정도로 반도체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반증할 수 있고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요. 주요 품목 수출입 증가율을 보더라도 일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IT 산업에 대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은 더 좋다는 전망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 중이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노트북 바꾸실 분들은 올해 바꿔야 한다고 하죠. 내년에는 무조건 가격 네. 인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럴 교체 계획이 있으시면 연내에 또 바꾸시는 것이 좋다. 이런 조언도 함께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반도체를 봤고요. 다음 디스플레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우리 디스플레이는 늘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 네. 내년은 K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LCD 품목에 대한 뭐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사실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너무 있는데 힘들었죠, 한동안. 네, 그런데 이제 OLED 산업에 대한 지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내년에는 이제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거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디스플레이 수출에 대해서 176억 달러 정도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3.9% 증가될 거라고 이제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는 AI 산업을 통해서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OLED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OLED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는 굉장히 주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 자동차용 OLED 출하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3%더 증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기대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 출하량은 사실 정체 부분은 맞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당 단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액은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디스플레이 산업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배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전기차는 판매량이 많이 줄었지만은요. 그러나 대체 수요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ESS 쪽 산업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네요. 근데 배터리도 또 중국이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을 또 해야 될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 쪽 내년에 네. 2차 전지는요? 맞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가 사실상 초반에는 중국산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AI 산업에 도래하면서 ESS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K 배터리 산업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불거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이 SS 이제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수출이 그래서 내년도에 2.9%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미국의 이 SS 이제 설치량이 2027년도 가서는 53기가와트시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다라는 것과 거기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가 폭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에 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시장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사실 배터리 산업에서 이 SS가 아직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K 배터리가 살아나려 그러면 EV 쪽에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솔직히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기차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이제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나
기아차가 우리나라에 이제 K 배터리를 더욱더 많이 이제 탑재할 예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고요. 네. 특히 미국 시장에 좀 변화는 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저도 이게 항상 배터리 하면은요,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가지 중국산 배터리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역전됐습니다. 중국 시장 제외하고의 이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이 46.5%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은 38.7%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위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배터리가 그래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 또 이렇게 활짝 웃는 기지개를 펴는 이제 그런 또 전망이 나왔습니다. ESS 쪽에 한번 수요 확대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또 뷰티까지도 함께 좀 포함해서 이 산업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가요, 여러분들 요즘 쾌거가 많아요. 플랫폼 이 업체들이 이래저래 유수의 빅파마들로부터 계약들 잘 따내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네,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나름 좋음이었죠, 아까. 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이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 그런 중심에 보면은 또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ADC 산업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또 높잖아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제 계약 건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이오 헬스 수출 전망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첫 300억 달러 도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이 정확하게 한 304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9% 이제 상승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수출 현황 및 전망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300억 달러 이제는 내년에 이제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역시 K뷰티인데요. 맞습니다. 예. 화장품이 이제는 많이 또 차지를 하고 있죠. 역시나 화장품이 효자 종목으로 이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의약품도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CDMO 부분. 이런 그 핵심 성장축을 통해서 또 수출의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상 성장 동력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국내 CDMO에 대한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는 보톡스가 좀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핵심적인 게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해서 이게 독소거든요, 사실. 이게 생물학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허가 부분들이 계속 나라들마다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보톡스 수출이 증가되는 부분도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수출도 한 62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K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의약품 산업, 또 한 가지 화장품 산업 덩달아서 동시에 수출의 효자 종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도 체크를 해보죠. 올해 참 자동차는 산업적으로 좋았는데 주가가 생각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선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심합니다. 주식이 주가가 좀 꽤 떨어졌거든요. 마스카 프로젝트 기대감도 조금 잦아들었고 수주는 잘하고 있는데요. 내년 어때요?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전망이요? 네, 일단 산업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조선 산업은 LNG 운반선, 뭐 초대형 이제 컨테이너선 이런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사실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수주는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됐다 보니까 주가에는 사실, 주가에는 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실제 LNG선 발주가요. 올해 같은 경우가요. 이게 발주가 18척이 나왔는데 여기서 16척을 우리가 다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한 LNG선의 발주가 77척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예상은 72척을 이제 수주할 우리가 전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에 대한 이런 고부가가치적인 선종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자해낼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요거 1년 연기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약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1년 연기입니다. 어차피 이제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은 좀 물론 시장에서 우려할 수는 있으나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고 네. 자동차는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15%로 이제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동차 수출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되게 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는 이런 15%로 맞춰졌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산업, 화학 산업 근 3년 내 올해까지요.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내년엔 좀 돌파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분위기는 전망되나요? 네. 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 안 좋아요? 내년도 안 좋을 분위기인데 네. 왜 그러냐면 중국산의 덤핑 물량이 너무 많고요. 아니 특히 올해로 끝난다던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설비 과잉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 붕괴도 있었고 수요 둔화가 이게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좀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수출 같은 경우가 2.1% 이제 감소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규제까지 오고 있고 미국의 50% 관세 이후에 이제는 관세까지 그러다 보니 철강 산업 내년 좀 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워낙 중국이 캐파 증설을 많이 해갖고 뭐 시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쏟아져는 물량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원가율이 97%라는 조사도 있거든요. 이게 팔면 팔수록 이제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쪽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미 어려운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책에 나선 거죠. 뭐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 개편 방안을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걸 받겠다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제출 방안을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 2026 산업 기상도 저희가 해봤고요.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BOJ죠. 일본 중앙은행이 조금 전에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소식 좀 전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 환율, 우리 원달러 환율 여러 가지 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종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뭐 예상대로 일단은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영향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거든요. 지금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요 0.75%, 내년도에 1%.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 환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왜? 일단 엔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일단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부정적으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불거져서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장이 이제 환율 안정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이제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동성, 과연 이제는 일본에서 미국 쪽으로 흘렀던 이 자금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악재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